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대구의 수성구 아파트. 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상승할 기미는 1%도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매가 수성구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현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기 좋은 말로 오래된 아파트나 위치가 좋지 못한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올 뿐이다. 실제 대장 아파트나 정말 위치가 좋은 아파트들은 경매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부 거래가 조금 있으면서 상승하는 기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달서구와 달성군 그리고 서구, 동구, 북구 다양하게 일부 아파트 매물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수성구 위주로 경매 물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매 및 공매 물건들이 수성구, 만촌동, 범어동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나 다가구 주택, 오래된 주택까지 경매 물건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들을 보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나 아니면은 준신축 정도의 아파트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1회 유찰이 되고 2회, 3회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깡통 전세, 소위 말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갭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경매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다사 세천이나 아니면 북구 읍내, 북구 상격, 그리고 동구의 서우동, 북구의 동천동, 금단동, 비산동, 도원동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축보다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들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왜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여기서 저렴하게 갭 투자라도 해보자 싶어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전세를 남고 아파트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거죠. 그리고 이자를 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장기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 이자도 부담스럽고 실제 아파트 지금 매물을 내놓으면 입질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많이 없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했는 분들,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또 한 번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손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 세입자들이 엄청난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구의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파트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주택 마찬가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손해는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기존의 분양을 일반 분양을 받았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은 조합원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판례에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조합원에 탈퇴를 하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기존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분담금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담금 자체가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다 하락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경매나 공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기본적으로 유찰이 계속돼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성구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현재 보시다시피 한눈에 대부분 경매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높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1, 2억에 2, 3억의 아파트, 평균적으로 3, 4억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경매 물건들이나 공매 물건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성구 만촌동, 번사만삼이라 얘기하는 만촌동 마찬가지 이런 경매 공매 물건들이 쉽게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유찰되는 사례들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부 낙찰은 좀 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수성구 부르짖었는 수성구도 이런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거나 견디지 못해서 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유가 되고 평생 가지고 가고 아니면 평생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죠. 근데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구, 남구, 서구, 동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은 쏟아지고 계속 유찰이 되고 그리고 일부 낙찰은 되기도 하지만은 경매 물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를 얘기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항상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국가에 엄청난 부채가 있듯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자영업자들 마찬가지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받고 계속해서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그리고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 중에서는 손해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날려 먹었다. 결국은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급매물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심리죠. 현재의 급매물은 급매물이 아니고 현재의 경매 물건들도 최악의 상황의 경매 물건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현재 기다리고 있다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매물이 나오면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물을 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기다리고 있고 세력들 마찬가지 대구는 더 이상 현재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대부분 많이 몰린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외지인들 투자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투자는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서울 마찬가지 지금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다시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래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다고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니까 전세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적어도 월세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반전세 정도 그리고 기존 매매 금액의 40% 50%까지 하락을 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세 하나 놓고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놔야 되고 또 돈을 빌리고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전혀 문제가 없거나 공무원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폐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그 고스란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흘러가는 동향으로 본다면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급매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이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뉴스에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매 물건들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매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물건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여유가 안 되더라도 급매물로 아파트를 내놓으면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아파트가 또 팔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물로 나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 경매가 오늘 이자를 안 냈다고 내일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죠. 적어도 몇 달 이자를 내지 않았거나 몇 달 동안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기다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이에 3, 4개월이란 시간들은 다 묵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간다면 향후 더 경매 물건들은 쏟아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유찰이 돼서 2회, 3회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결국 아파트 시세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파트 시세락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에 팔렸다. 근데 그게 한 건이 팔려서 그게 시세입니까? 아니죠. 보통 2건, 3건 정도 이상이 팔려야 그걸 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아파트에, 주변의 아파트에 가격이 1억, 2억씩 떨어졌다. 근데 현재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급매물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현재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2회 이상 유찰이 된다면은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아파트 급매물로 매물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2, 3억 정도는 장난처럼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했던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낙찰도 됐지만 유찰되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1차, 2차까지 유찰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파트 폭락의 일부 시그널일 뿐이다. 그리고 PF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큰 문제죠. 그리고 대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PF 자금을 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가격은 일부 하락하는 추세고 폭락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이라면 현 입장에서라도 계속해서 기다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정한 선을 찾아서 빨리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급매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제 말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평생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살겠다는 분들은 이 영상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유튜브의 얘기도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급매물이나 경매나 아니면 미분양 할인 아파트를 구입해서 조금이라도 수익 창출하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마찬가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